사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부결이라고 생각하거든. 네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아슬아슬했어요. 네, 위험했죠.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네, 한 번 더 올라오면 위험할 텐데. 어. 근데 이제 한편은 또 드는 생각은 민주당이 여전히 영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전히 영리하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탈표를 4표밖에, 그러니까 최대 4표밖에 못 끌어낸 그렇지. 거죠. 사실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님이 의원총회, 그러니까 저 투표하기 전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의원들한테 되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메시지 전달하셨죠. 절대로 반헌법적인 특검은 받을 수 없다. 그렇지. 두 번째,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딱 그렇지. 그 표현에 맞는, 거기 다 들어있지. 네, 그 맞는 표현에 나온 표결이라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데 그래서 4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친한계 의원들이 뽑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의원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말 들으면서 적당히 경고도 줘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특검 법안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지금 말한 그대로인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국민의힘이 과연 계속 뭉갤 수 있을까? 네. 가능할까? 네,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든 네. 무언가 제3의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 네. 그게 결국 국민 눈높이에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네, 워딩이고 워딩이었었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잘못했으니까 그럼 특검 받아라. 근데 특검도 정상적인 법안이면 아마 내가 보기에 훨씬 이탈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이었으면 이번에는 진짜 잘못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통과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그것도 누가 물어봤다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는 이제 딱 부결된 날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에 갔는데 딱 대표님 모딩이 있더라고요. 소개 멘트에 반헌법적인 그걸 왠지 저한테 이 반헌법적인 뭐가 반헌법적이에요? 딱 질문할 거라 예상했는데 진짜, 그 방송국이면 하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해갔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표님 대변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막 법률적인 것도 되게 제가 율사가가 아니니까 공부를 나름 되게 하고 가요, 사실은. 아까도 빵집에서 만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막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고소 고발자가 직접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고소 고발을 그치.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 야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거. 그거지. 네. 최상병 특검과 거의 비슷한 네. 구조였잖아 초반에. 그렇죠. 그리고 영점 정당한 판사를 직접 자기네들이 고르는 거. 그건 사법부의 권한 침해하는 그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들은 이재명 지들이라 그래도 돼. 이재명 재판 판결은 그렇게 질질 끌면서 이번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또 그 기한을 정해놨더라고. 아니 지들이나 지키지. 그거 하나 있었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이제 폴리바게닝을 넣었더라고요. 아니 우리 형법에 폴리바게닝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아니 법은 다 어겨놓고 반헌법적인 거 다 집어넣고 우리 보고 받으라 그러면 저는 확실한 건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민 여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 법안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지. 국회의원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가 말한 반헌법적인 지금 정확해. 네. 반헌법적인 다행입니다. 특검 법안이라는 취지인데 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네. 저렇게 반헌법적인 특검 법안을 계속 내서 계속 부결시키면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야. 네. 국민의힘은 그냥 김건희 여사만 감싸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도 좀 답답했던 게 패널분 중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길기도 하고 호흡도 그렇지. 어려워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 이번에 좀 길게 얘기하겠다 생각해서 하긴 했는데 물론 제가 사실 패널 중에서 막내급이거든요. 그렇지. 위에 분들이 더 잘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 똑같은 공격하거든요. 딱 패턴이. 이게 지금 그게 사실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분명히 반헌법적인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 그리고 특검이 통과된다는 여론 70% 이상 되는 그런 국민 여론 네. 이런 걸 감안하면 무언가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단 네, 말이야.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소위 친한계 의원들하고 모임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제까지 던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만찬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만찬 때 대표님도 약간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했다고 전 듣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소위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나왔었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아 저번에 그 윤 대통령 순방 갈 때는 나오더니 네네. 이번에 동남아 갈 때는 나와서 인사도 안 했어. 그러더니 그 저녁에는 뭐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을 해? 등 돌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나갔지. 저는 그건 확실히 아닌 게 일단 부산 선거가 그렇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근데 무조건 저희가 이겨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론조사 돌리면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부산에서도. 네, 부산에서조차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대통령 배웅 갈 때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배웅 나오는 것보다 부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오는 게 더 좋으실 거라는 그렇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일단은 선거 지원이 먼저 당연히 그게 네.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죠. 거기서 지면 벌써 당장 한동훈 대표 책임론도 막 나올 수 있는 네. 것이고 지금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뒤엎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산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거고 일단 부산을 지면 저희가 당 전체적으로 사기가 굉장히 많이 꺾일 거예요. 얘기가 꺾이고 국감 중인데도 얘기가 꺾일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선거가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지만 계속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계속 것까지 있지. 다 고려하셔서 활동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윤 대통령 나가는데 일부러 안 가고 배웅하고 뭐 배웅 안 하고 모임 안 한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원래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대표할 때 뭐 소위 친한계 친윤계 이런 경계 없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었는데 이제 본인 그 개파 모임을 만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가? 개파 어제 그 만찬 끝나고 나서 대표실 쪽에서 나온 얘기 보면 개파 정치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국감 앞두고 이제 뭐 전당대 같이 하셨던 분이랑 같이 식사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개파 정치였다고 하면 저는 만약 개파 정치였다고 가정하면 끝나고 나서 공식 브리핑을 하던가 아니면 메시지가 훨씬 셌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뭐 한동훈 대표만의 새로운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님의 그 만찬이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20명 모았잖아요. 그렇지. 20명이 넘었죠. 나도 사실 숫자 보고 조금 놀랐어요. 20명이 넘었다는 거는 뭐 교섭단체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함의할 수 있는 숫자죠. 네. 그동안 뭐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 7명, 8명밖에 안 될 거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동시에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숫자였다. 숫자가 그렇지. 네. 의미 있는 숫자네. 네. 그렇지만 동시에 한동훈 대표는 메시지를 굉장히 톤 다운 시키면서 이 최대한 이걸 안 세워나가게 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님이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뭐 참석자 명단을 뭐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얘기하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얘기할 수 없는데 자세히 보면 TK, PK, 서울, 경기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다. 지역별로 공고로 안배돼 있었다. 그리고 참석하신 연령대 분들이 3, 4, 5, 60대 다 있으셨어요. 굉장한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아우르는. 그렇죠. 당내 그 개파라는 의미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내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간 사람 중에 내 눈에 확 들어왔던 건 여기 와수다의 우리 또 멤버였던 김재섭 의원도 네. 친한이었어? 내가 보면서 네.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한 30분 정도 있다 나와서 원래 전화 연결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어쨌건 내 보기에 김재섭 의원은
뭐 친한 친윤 이런 개념보다 네네. 약간 반윤 이거 내가 너무 못 넘나가나? 그냥 그러니까, 비윤 정도. 비윤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네. 당내 다양한 의견을 본인도 가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님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반증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그리고 저희 당 의원님들이 약간 좀 점잖으신 경향이 좀 빼는 경향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 제가 생각하고, 저도 지난번 연찬회 때 저희 당 그 뭐 가까운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막 사람들은 뭐 친윤이 많고 막 그런 뭐 그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 들었습니다. 실제로 훨씬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친한 반한 뭐 친윤 비윤 반윤 뭐 다 떠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지금 뭐 무조건적으로 내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론의 가장 문매를 맞는 게 대통령실에 나왔던 의료 관련 문제, 네. 또 소위 김건희 여사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쵸.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기가 어쨌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다음 직후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지금 세력화하는 게 대통령을 한판 뜨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얘기가 굉장히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일단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 톤을 굉장히 낮췄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서 공갈포는 아니지만 공포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공포탄 정도는 된다. 공갈표는 네. 아니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님이 그래서 되게, 만약에 그걸 공포탄을 썼으면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벌써 비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구식 개파 정치다, 뭐 언제적 개파. 그래서 개파 정치가 아니라는 메시지. 홍준표 시장은 이럴 땐 잊지 않고 꼭 나오시더라고. 본인이 개파 정치를 한 번도 못 하셨으니까 그러실 텐데, 뭐 개파 정치가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정당이 자체가 임의단체고 결사단체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모아서 같이 그렇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파 정치가 부작용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 관계를 만들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 시점이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메시지 자체를 올렸으면, 아까 말씀 분명히 공식 브리핑을 했었어야 됐어요. 세력한다며. 그렇지. 대변인님 거기 뭐 참석하셨던 분 중에 뭐 간사가 됐든 대변인님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나오셔서 오늘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특정한 개파라는 걸 대중들한테 확인시켜주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님께서 개파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원들의 지지가 63%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당원님들이 알아서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굳이 개파색 나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원의 네. 힘이 있으니까 정당한 지지하는. 권력이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은 있잖아요. 선출되지 못한 권력이라는. 그렇지. 그거는 그냥 네. 이 당이 어려울 때 그렇죠. 그냥 앉혀진 자리지. 앉혀진 자리니까. 당원들이 네. 원해서 된 자리는 아니니까. 원해서. 일단.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동훈 대표님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굳이 개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당원들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대표도 어찌하오리까. 네. 그렇게 이제 그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네.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들은 생각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사과를 할 때 항상 이런 회의를 많이 해요. 이거 사과하는 게 뭐 어떠냐. 정무적 판단을 하고 사과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민주당 뭐 야당에서 또 공격이 들어오고 빌미가 준다. 그렇게 해서 사과 타이밍, 사과 시간, 사과 방법, 사과 횟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고려할 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당장은 진솔한 사죄의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 네, 1차.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효과가 있건 없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전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뭐 정상적인 뭐 수사가 됐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사과가 선행이 되고 그 사과가 효과가 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빌미 네. 이걸 넘어서서 일단 네. 1차적으로 사과는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아직 뭐 검찰에서 불기소한다라고 공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불기소할 것 같아. 그리고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수사심의에서 명품백, 디올백 그 관련해서도
물론 법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네네. 얘기를 할 게 있지만 어쨌건 그것도 뭐 수사심의 의견하고도 맞지 않게 처분을 했고 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처벌이 됐는데 이것도 불기소하면 이제 불을 붙일 거야. 네, 불을 붙이겠죠. 불을 붙이는데 어쨌건 특검 부결됐지만 아까 반환법적 이런 네. 복잡한 얘기들을 또 대중들이 잘 모르면 이제 거의 국민의힘에게 핵폭탄을 꽝 던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뭐 죄검대 기소하면 안 되겠지만 검찰이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수사를 누가 봐도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대중의 눈높이가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네, 그 저도 그 말은 공감을 합니다. 네. 그 대중들이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검찰이 뭔가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네,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이 좀 예를 들어서 불기소를 할 거면 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를 할 거면 정말 불기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돼. 네, 네. 왜 그 항소심에서 방조범이 하나 인정이 됐는데 그 똑같은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다음번에 민주당이 더 빡센 특검 법안을 내도 국민의힘은 거절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뭐 제가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입장을 잠깐 빙의해 보면 사과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과가 나오고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비밀을 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뭐 그게 틀렸다고 그 판단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늦어. 그렇게 하고 그 판단을 하고 싶었으면 사건을 빨리 수습했어야죠. 지금은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지금 뭐 거기다 지금 뭐 JTBC는 연일 도이치모터스의 단독 보도를 계속 내고 있고. 방송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한 대표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그렇다고 특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네. 그럼 그런 위헌적인 요소나 반헌법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특검 안 받아가 아니라 특검 받겠다. 근데 반헌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들어.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법부와 행정권과 입법부 권한을 다 동시에 그치.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과대하게 된 법이니까 문구 하나 하나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과거에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여야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대통령실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이 실마리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통령실도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이 더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민주당은 절대로 그걸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민주당 그래도 이쪽에서 그런 목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나는 이제 걱정인 거는 소위 원내 의원들이야.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네. 뭐 지금 뭐 추경 원내대표도 당장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 안 받아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라는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통일되고 그거야말로 나는 의총에서 경론을 펼쳐가면서 네네. 어느 정도 이 국민의힘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혼자만의 안이 네, 아니라 의총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란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20명이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살짝 해줬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저 얘기하셨으니까 논란의 중심이 될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대남. 아유,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진짜로. 자 일단 뭐 내용을 대충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또 하나 녹취록이 나왔다면서. 네, 지금 근데 녹취록이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그냥 녹취록이라 녹음 녹음 파일. 파일인데 알려줘요. 그건 어차피 네, 오마이뉴스에 나온 거니까. 오마이뉴스 기자랑 녹음을 이렇게 전화한 거야? 전화 통화를 한 게 녹음이 거기는 됐어요. 서울의 소리 뭐 아니, 오마이뉴스 뭐 이래?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물론 서울의 소리는 저는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론사 아니지, 저는 그건. 언론사로 인정 안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그래도 어쨌든 언론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언론사지만 저희랑 성향이 완전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이분은 도대체 왜 골라서 이런 데로 골라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공보 쪽이나 홍보 쪽에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2010년부터 계속 공보에 있었지만 사실 저희랑 성향이 다른 매체랑 통화할 때는 굉장히 긴장해서 통화해요. 그럼 조심해야지. 정말 조심하고 말 단어 하나 정말 생각해서 통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통화하는 거 저는 들었어요. 이 오마이뉴스에 이미 유튜브에 있어서 그냥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거의 막말을 해요.
약간 무슨 김건희 여사 주변에 십상시가 네,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김대남이 한 말이잖아. 네,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 게 아니라 김대남 씨가 음.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용산에 십상시가 있다. 김건희 여사 밑에 십상시가 있다. 그러면 실명을 다 공개를 해요. 물론 지금은 다 삐 처리가 돼 있긴 한데 뭐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누군지 뭐 네. 충분히 아까 얘기는 네, 했었어요. 실명 거론까지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해당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덮고 가? 이 덮고 갈 수 없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굉장히 이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무리 나중에 앞으로 큰 선거가 있고 민주당이랑 경쟁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아무리 맹수 사자도 아무리 거대한 적보다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충 한 마리 못 이겨요. 그렇지.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진짜로 그런 제가 이 기생충이라는 표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당내 내부 총질을 넘어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 상대로 그 모든 자료 다 준 거 아니에요. 전 진짜 납득 못 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이 김대남이 어쨌건 김건희 여사 주변의 십상시가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거잖아. 네, 그렇죠. 큰 틀의 내용은 그건데 이거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한동훈 네. 한동훈 그 후보 뭐 좀 까내면 좋을 네, 거야 네. 뭐 요 얘기가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그 내용 다 가만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욕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그렇죠. 근데 왜 대통령실 저를 가만히 있어? 나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도 이상하고 김대남 씨 개인도 되게 이상한 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는데 모든 정권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확실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용산이 좋아할 거다. 전 그 말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개인 영달을 위해서 활동한 게 분명해요. 근데 개인 영달을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 대표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공적 의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어떤 분이 자꾸 뭘 모른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뭘 잘 모른다 그러네요. 예, 저 다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제가 여기 답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일단은 김대남 녹음 파일을 보면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잘 모를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사실. 그러니까 총선백서와 관련된 네. 부분이잖아. 내부자가 아니면 잘 모를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한 진영의 한 명의 일개 소위 말하는 또라이가 네. 아니라 무언가 본인 말고 배후 혹은 주변에 뭔가 도와준 사람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게 이제 결국 서울 보증보험행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는 건 그쪽도 뭔가 한 대표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저 확실히 하나 봐야 될 거는 김대남 씨에 대한 지금 감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무감사가 그렇지. 들어가고 윤리가 들어갔는데 그 뒤에 뭐가 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실을 규명해야 될 때고 그 그렇지. 진실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단하면 이 수사 자체, 이 당무감사에 대한 진위를 또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 자료 가지고 장난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는 거야. 그렇죠. 그건 지금 총선 백서가 저희가 만들어질 때 이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서가 다 완성되고 나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백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아픈 얘기를 많이 쓰는 건데 그 백서 위원장께서 백서 만드는 과정 내내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지. 살다 백서는 보통 만들어질 때는 조용하고 그렇지. 만들어지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백서는 사실 내용이 이제 별로 안 궁금해요. 다 알거든요 우리가. 답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잘못했다. 때문에 졌어. 그 말 하고 그거잖아.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중간에 만들어진 과정에 세워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나중에 추후에 사실 특히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한동훈 대표가 뭐 이미지 여론조사해서 사적으로 썼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론조사는요.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여론조사는 당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저희가 왜냐면 그 여론조사는 정말 기밀 자료고요. 그렇지. 총선 뛰는 후보들도요. 여론조사 거의 못 받아봐요. 내가 알기로도 그거 못 받아서 네. 되게 입이 나와 있다고. 그걸 네. 받아야 좀 정확하게 판세 분석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잘못하면 노출되는 것도 있고 유출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번에는 뭐 이제 사기 차원에서 안 줬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총선 말고 그 전에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정말 안 주고 그렇지. 여의도 연구원 분들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말 장무새 잠그고 있거든요. 그렇지. 당직자들이나 기자들한테도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여론조사가 세워 나가는 순간 신뢰도가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여론조사가 센 거라고. 이거는 당내 기밀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전략 같은 전략 차원이 다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 백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경원 의원은 그 뭐 한동훈 대표가 해당을 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절대 원래 말이야. 나경원 의원 쪽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되게 특이한 게 어. 전당대회 기간 때는 나경원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김대남 씨가 흘렸던 그 서울의 소리랑 흘렸던 내용은 보면 또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거든요. 먹었잖아. 굉장히 이상해요. 저도 이상한데 예, 일단 진실이 다 밝혀진 다음에 그 뒷얘기를 해야 저희가 확실하게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도 하고 그렇지. 처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기다리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 당원분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신 거는 김대남 씨가 더 이상 이 사건에 변명을 못하게 만들었게 당무 감사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성명서도 받으시고 한 거 다 알거든요. 그 점은 정말 우리 당원분들께서 현명하시다. 정확하게는 당원이 아니라 위도훈이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현명하게 잘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당무감사 받게 하셨으면 당무감사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지금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이 김대남의 사람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서울 보증보험에 네. 들어간 거잖아. 네네. 거기 연봉 3억에 운전기사 딸리고 법인카드 그게- 따로 나오고. 네.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뭐 김대남이 그랬어요. 뭐 서류 정리해서 도전했고 나 아는 사람 없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데냐 저기가? 저 사람 금융 쪽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건축가 나오셔서 금융이랑 뭐 관련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저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최소 그래도 비서관급 정도는 하셔야 뭐 그나마 뭐 꿀꿀꿀꿀꿀 보직이 그런 자리.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런 자리가 공기업이 내는 게 서울에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있고 해서 서울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갔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뭐 선임행정관이라 그러고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직무대리라 그러는데 제 살다 저도 대통령실에 두 정권에 있었거든요. 비서관 직무대리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비서관 직무대리는 못 봤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선임행정관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선임행정관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네, 하고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게 서울 보증보험에 들어간 것 자체,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그냥 혼자 그냥 약간 네. 도라인가 보다 할 네. 텐데 이상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 정보가 여기 네. 샜다라는 거 샜다는 1번. 거.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저길 갈 거라고 미리 말하고다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전당대회 때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뭐 다들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때 김대남 씨는 좋은 자리를 간다. 어디 좋은 데를 간다고. 아니 나경원 캠프는 분위기가 안 좋고 거기 어쨌든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또 누가 뭐 보통 전당대회 선거 끝날쯤 되면 약간 허세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별로, 어디 간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허세 뭐 그렇지. 그러신 분도 있어서 전 사실 약간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뭐, 갔잖아. 근데 진짜 갔길래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서 네. 좀 내 개인적으로 이상한 건 지금 제일 경로해야 되는 게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쪽이 너무 조용해. 저도 그 점은 좀 의아해서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못 가는 곳인데 그렇죠. 어쨌건 또 여기를 누군가가 사실 여기를 보내줄 수 있는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 이 사람이 뭐 서류 내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붙은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기사나 다른 데는 뭐 중진원 얘기가 있던데 그분들이 다 부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인하겠지 뭐 네. 지금 여기 뭐 내가 보냈어요 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당무감사 들어갔으니까요. 저희가 너무 섣부르게
예, 딱 하기는 좀 이러니까 당무감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네. 이거는 김대남 씨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전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네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고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또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당무감사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탈당했으니까 조사 못하는 거 그 부분 많이 하시는데 맞아. 그거 제가 어떻게 돼? 법률단에서 그래서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중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사실 신조 선배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 사람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그런 얘기까지 할 네. 정도로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핵폭탄을 터뜨린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또 오늘 저녁에 또 서울의 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서울의 소리에서 3차 녹취록이 또 뭐 이렇게 많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진짜. 한번 하여튼 네. 상황을 좀 두고 봅시다. 이게 결국은 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게 사실 이슈가 또 껴있잖아. 아까도 십상시 어쩌고 하는 게 그 진위 여부 떠나서 그렇죠. 진위업을 떠나서 그러면 또 비난할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비난 나오고 또 이러면 각종 뭐 정치 방송에서 또 다뤄질 거고 유튜브에서 다 다뤄질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 본인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셨던 뭐 본인이 보좌했던 대통령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네. 어쨌건 본인은 지금 뭐 서울 보증보험 거기서 이제 그만둔다고 했더라고. 네, 그만둔다고 이제 그걸로 해서 어떻게 그냥 끝을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걸로 안 될 것 절대로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거는 진짜 이 전략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전략 자료 아까 신조 삼촌 진영 팔아먹었다는 말이 네.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